한국 와인협회는 이제 설립된 지 한 7, 8년이 됐는데요. 한국 와인의 대중화, 이걸 목표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와인 시장의 규모는 어떤가요? 소비자 시장으로서는 이걸 계산하기가 좀 힘들고요. 수입 액수를 보면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세금 전으로 계산했을 때 한 1,200억 원 정도가 수입이 됐어요. 해마다 한 20, 30%씩 빠르게 신장하다가 2007년부터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로 봐서 세금을 지불하고 나면은 1,200억이 한 2,000억 될 거고, 소비자 시장으로 봐서는 한 3, 4천억 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인 전문 매장이 최근 들어서는 좀 감소하는 좀 추세라고 좀 예. 들었는데 어떤 이제 와인이 해마다 한 20, 30%씩 수입이 되다 보니, 신장이 되다 보니까 이거 와인 산업이 아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와인 수입업체도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 바, 이것도 많이 생겼는데, 이걸 앞뒤를 계산 않고 이렇게 차린 사람들이 많아요. 첫째, 수입을 하려면은 파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즉, 판매처를 마련해 놓고 수입해야 되는데, 무조건 수입하는 경우. 그 다음에 럭셔리한 와인바,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자기 아는 사람만 와도 장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낭만적인 계산. 그리고 이제 와인이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요소 때문에 이게 또 차려가지고, 그래서 뚜렷한 그 사업 계획이 없이 수지타산을 계산을 안 해보고 이렇게 차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문 닫는 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와인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은 어떤 것들을 좀 하실까요? 우선 이제 와인을 너무 격식 위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셔요. 그래서 꼭 와인의 어떤 맛과 향을 캐치하려고 그러는데, 외국 사람들 보면은 그냥 일상생활의 음료로서 이렇게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싼 와인을 마실 때는 우리가 그것이 왜 이렇게 비싼가 해서 맛과 향을 따질만 하지만, 싼 와인 때는 그냥 원샷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와인 마시는 자세 자체를 또 어렵게 만들어 놔가지고, 잔을 잡을 땐 볼을 잡으면 체온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다. 그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불과 올렸다 내렸다 한 2, 3초밖에 안 걸리는데, 여기를 잡으면 어떻고 여기를 잡으면 어떠냐.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 게, 외국에 있는 와인 전문가들이 와인 감정할 때는 그런 걸 대단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같이 쉽게 즐기면서 마실 때는 그런 격식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을 전부 이렇게 격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와인 상당히 마시는 게, 난 못 마시겠다, 소주 마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게끔 전문가들이 좀 잘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너그럽게 하나의 술로서 이렇게 해서 즐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그걸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와인의 한국산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노력 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한국산 와인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에프라임 파라다이스가 최초고, 두 번째가 1974년에 해태 노브라인입니다. 세 번째가 1977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마주왕이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 여러 업체들이 이제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는 대기업이었고, 그 다음에 와인 메이커 수준도 식품을 전공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또 외국에서 연수도 받고 오고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8 올림픽을 위해서 주류 시장이 개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산 와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90년대부터 슬슬 하나씩 다들 문을 닫아버렸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와서 농민주라는 걸로 다시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노력했던 노하우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새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산 와인의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무시를 한다는 거죠. 딱 향을 맡는 순간에 어렸을 때 마셨던 포도 주스, 포도주 냄새다, 이렇게 이제 무시를 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더 두고 보면 우리나라 국산 와인 질도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쌓았던 노하우도 있고, 이것이 전달만 제대로 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포도를, 우리가 잘 먹는 포도는 이게 와인용이 아니고 식용이거든요. 그래서 와인용 포도를 어떻게 좀 잘 도입해서 재배를 하는 데만 성공을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일본도 이 국산 와인 비율이 한 3, 40%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와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간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비싸다는 견해가 좀 있는데요. 그건 어떤 좀 환경적인 요인이 어떤 게 좀 있어요? 외국에서 생활하다 이제 우리나라 오면은 와인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한 2배 정도 비싸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세금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이다 유럽이 이제 관세가 없어졌지만 관세가 있었던 시절로 계산을 해보면은 수입 가격의 한 70%가 세금으로 일단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앉은 자리에서 17,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소비자한테 직접 못 팔고 도소매상을 거쳐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입업체 마진 붙고 도소매업체 마진이 붙고 그다음에 소비자 손에 들어올 때 한 3만 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싸게 느껴지는 것이고 와인뿐만 아니라 다른 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맥주는 더합니다. 외국에서 맥주 마시다 우리나라 와면 맥주 가격은 거의 서너 배가 더 비쌀 겁니다. 모든 술이 다 그렇습니다. 위스키도 마찬가지고 와인만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 관세 장벽 세금 이 국경이 있다 보면 어쩔 수가 없고 우리나라 소주도 미국 가서 마시면 10,000원 더 줘야 돼요. 살 수 있는 만큼 국경을 넘으면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 세제를 뭐 바꿔서 뭐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은 비싸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와인 시장이 어떻게 좀 발전을 할 것 같은지 어떤 견해가 있으세요? 지금 현재 수입 와인 기준으로 보면은 1인당 소비량이 한 병이 채 안 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인구 5천만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한 0.8병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대신 이제 국산 와인이라 하면은 전문적으로 분류는 과실주로 들어가니까 포도, 사과, 복분자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 1인당 한 1.5병 정도는 돼요. 근데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와인의 양이 350억 병입니다. 세계 인구를 70으로 봤을 때 1인당 한 5병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까지는 저는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딱 일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쪽이 유행하면 금방 유행이 되기 때문에 와인 산업이 전망이 좋다 이렇게 해서 막 우죽순 이렇게 여러 업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좀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는 저는 이제 전망은 상당히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슬로우 푸드다 보니까 모든 발전이 느립니다. 위스키 같이 뚝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얘기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가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식과 와인의 궁합은 잘 맞습니다. 원래 술과 음식의 조화는 그 지방 술과 그 지방 음식이 가장 낫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맛이 없으면 하나가 사라졌죠. 수백 년 동안 그게 내려온다는 것은 그게 궁합이 맞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음식하고 와인하고 안 맞습니다. 왜? 한식은 차려놓고 먹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음식과 다 맞아야 되니까 가장 잘 어울리는 술은 소주가 됩니다. 소주는 알코올에다 물을 탄 거기 때문에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고 별 뚜렷한 맛이 없습니다. 근데 와인은 이제 특정한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과 매치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음식과 와인의 매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국물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양식과 이렇게 마시다가 좀 질리고 뭐 이런 게 좀 들죠. 그러면서 백김치 같은 거 먹으면서 이제 요즘 와서는 와인하고도 우리 어떤 한식 어떤 특정한 음식과는 또 잘 어울리는구나. 이렇게 해서들 많이들 요즘 보면 퓨전 한식집에서 의외로 와인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식업체도 보면은 보통 자기가 와인을 싸가지고 갈 경우에는 코르크 차지라 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잔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또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식과 와인도 자세히 보시면은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의 일가견을 갖고 찾으면은 맛있는 음식들, 조화가 될 만한 음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와인의 특징이 있다. 옛날 저희들 와인 만들었을 때는 화이트 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와서 레드 와인이 몸에 좋다. 그리고 이제 레드 와인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진하고 자극성 있는 이제 그런 맛을 좀 훌륭하게 쳐줘요. 그래서 그게 자극성이 강한 칠레 와인이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입니다. 뭔가 그 특유의 후추 냄새나 유카립투스 같은 그런 특유의 냄새도 있고 좀 색깔도 진하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와인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진한 와인을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고 잔잔한 와인보다는 그런 게 좀 더 많이 팔리고 근데 이제 와인 원조인 뭐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화이트 레드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요즘 약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레드가 좀 더 우세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편견 없이 하는데 우리는 보통 화이트 레드 비율이 한 2대8 정도 그 정도로 레드 와인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건강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도 해서 레드 와인이 몸에 좋다니까 그렇긴 한데 요즘 화이트도 잘 이렇게 보면 한식하고 오히려 더 맞는 게 화이트가 많죠. 특히 이제 비빔밥 같은 한 그릇 먹고 나서 식후에 다디단 화이트 와인 한다든지 그래서 그건 얼마든지 남의 이야기보다는 자기 이야기도 그렇게 찾아가면서 하면은 그 궁합을 즐길 수가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뭐 하고 남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의 와인 산업이 앞으로 더 확장하고 발전하려면 어떤 것들이 좀 동반되는 거예요? 꼭 뭐 레스토랑 뭐 해서 이렇게 격식 갖춰서 마시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아니면 간단한 음식 차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친구들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별로 부담 없이 껄끄럽지 않게끔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와인을 이렇게 마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이나 뭘 보면은 어쩐 이가 무지하게 비싼 와인 마셨다, 무슨 명품을 마셨다 이거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아직 대중화가 안 됐다는 소리죠. 나 어제 2만 원짜리 와인 마셨는데 대단히 맛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은 비싼 와인 마시고 교과서에 나오는 와인을 마시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럴 거 없이 하루에 한두 잔씩 이렇게 즐기면서 항상 그게 와인의 목적이 즐거움이거든요. 우리가 음악과 미술 이런 게 감상법 배우는 게 와인 배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좋은 음악이 있다. 그러면 누가 작곡했을까? 누가 연주를 했을까? 이렇게 따지듯이 좋은 와인이 있다 하면은 누가 만들었을까? 어디서 만들었을까? 이렇게 따지는 것과 똑같은 수로 많이 알면 알수록 즐거움이 커지죠. 자, 베토벤 음악을 들으면서 베토벤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런 사람하고 베토벤이 누군지 아는 사람하고 감상법이 달라지듯이 음악이 달라지듯이 와인도 알고 마시면 맛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항상 목표를 즐거움에 줘야 됩니다. 부담이 되면 안 되고 와인이 있음으로써 내 인생이 즐거워지면 그게 제 가장 좋은 겁니다. 그 와인을 굉장히 하나의 문화적 가치로 예. 생각을 하고 와인과 관련된 예의라든지 뭐 문화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인을 하나의 문화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문화가 어차피 이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뭐 사람들한테 어떻게 발효 술 전공하는 사람이 우리 술을 놔두고 왜 서양의 남의 술에 보급에 앞장서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기도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한복 안 입고 양복 입고 있습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래서 저도 전통주의에 대해서 아주 알만큼 맙니다. 책 써내려면 책 써낼 정도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발효 원리는 다 똑같고 그 문헌 뒤져서 이렇게 다 해보는 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식이 어울리는 데가 있고 양식이 어울리는 데가 있고 양복이 어울리는 장소가 있는가 하면 한복이 어울리는 장소. 영어를 쓸 때는 영어를 쓰고 국어를 쓸 때는 국어를 쓰고 우리가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되죠. 국어를 잘해야 이 영어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듯이 그런 조화로운 뭘로서 이게 돼가는 것이니까 이 문화적인 측면으로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포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와인협회의 비전에 대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목적도 와인의 대중화지만 거기다 더해서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공부하는 분위기로서 세미나 또 1년에 몇 번씩 하고 그리고 즐기자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1박 2일 해서 단합대회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와인협회는 와인에 관련된 모든 직업 아니고 또 아마추어로서 와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망은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